오늘 첫 번째 이슈. 탄핵 결과 대방출입니다. 정말, 화면이 조금 흐린가요?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요. 탄핵 결과 대예측. 탄핵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결과도 연동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주문 선고를 할 때에 우리 법조인들은 첫 글자 보면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이다라고 하면은 이자로 시작합니다.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자로 시작합니다. 피자로 얘기하느냐, 이자로 시작하느냐, 이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우는데요.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경우, 각하할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기각할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되고,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 P라고 시작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정말 가슴 졸이고 들었는 결과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나와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들어와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반토막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 문재인의 무도한 그 소득주도 성장과 대한결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집권으로 봤을 때에 요건이 되지 않아서 당신 소장 접어라는 각하라는 것이죠. 아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해본 분들은 적지 않게 그런 부분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실제 왜 그렇죠? 37쪽 되는 탄핵 결정문, 탄핵 소추문 내용 중에 30쪽이 넘는 한 7, 80%가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국헌문란 또는 국토 참전을 목적으로 이러이렇게 해서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란과 관련해서 목적 범위이기 때문에 국헌문란, 국토 참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국회의 어떤 기능을 상당 기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식의 내용이 주저리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소추단의 변호인이 2회 준비기일이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라 내란죄는 철회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살인죄로 기소를 해놓고 살인의 증거가 없으니까 살인은 취하하고 그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주거 침입죄만 가지고 한다. 이런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없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어떤 절차적으로서 중대한 위반이 있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가 있고, 더불어서 그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실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등은 그거 안 들어가 있으면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임의로 소추단에 있는 정청래가 나 이거 뺄게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빼려고 하면은 다시 국회로 와서 그거 뺄지 여부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도 않고 그 부분을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 자체가 어떤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그것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미추어 봤을 때 이 부분은 각하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경원 판사 출신인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고, 또 검찰 출신인 주진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서 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뭐 지난번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4대4로
결과가 엇갈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할지, 기일을 변경할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어떻게 됐죠? 8명 중에 4대 4로 평의가 갈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4대 4로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결국 그에 따라서 반은 탄핵 인용 보다 많았죠. 우리 법 관련해서. 뭐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4분 정도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 탄핵을 기각시켰던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분은 탄핵을 기각 내지 각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각을 할 경우에는 사실 또 야권으로부터의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대안으로서 각하는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심판 절차, 소재기 절차에 심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가 적법한지 여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것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거 없이 국회에서 정족수가 제대로 맞지 않고 그것을 기소했다가 철회하고 철회하는 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허영 초대 헌법연구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10가지 중대사유, 헌법재판소가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인권 보호는커녕 인권 보호를 위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앙앙거리면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을 홀라당 부인했는데 그렇게 부인하는 입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까고 아니 그때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이런 무도한 10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로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소송 제기 절차가 굉장히 중대한 위법이 있고 진행 과정에서 엄청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아예 각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비상계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존립도 보장을 하고 윤 대통령도 그 자리를 보존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묘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내란 또는 외환 외에는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떠냐?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이냐? 지난번에 그 송영길 지금 소나무당 대표가 어때요? 옛날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면서 이정근 녹취록에 보면은 거기 그 대표하면서 뒷돈 받은 내용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판사도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정근 녹취록이 해당하는 재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돈 주고 받은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력한 증거가 적법 절차 위반으로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독수 독과 원칙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해서 채택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증거로 유죄 증거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무죄 선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체포할 때 체포영장 자체가 그 재판부가 중앙지방법원 관할을 위반해서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할 때 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는 윤 대통령 경비와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은 경비하는 대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외곽 경비하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해? 조사받으면서 야 너 도장 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찍었는데 찍도록 해놓는데 찍은 것도 아니고
정식 공문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들 공문에다가 스티커 붙여가지고 풀 붙여가지고 해놓고 도장 찍었는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체포 구속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로 인해서 피의자 인신을 불법 체포 구속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그에 따르는 공소제기 절차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공소제기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은 각하가 되고 그와 마찬가지의 논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해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로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원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저는 한 표 강력하게 겁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와 같은 의견에 같이 공감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그리고 내란죄 무죄 가기도 전에 그냥 소속 여권 위반으로 각하한다고 하면은 사법부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도 산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정말 제가 지난주부터 최진영 TV를 개국한 이후에 한 주 했고 사실 한 주는 제가 카자흐스탄 방문 공식 정부 초청 방문 때문에 제대로 방송도 못 했는데 며칠 사이에 거의 500명 가까이 지금 가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또 이지콩님, 최진정 변호사님 논평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연님도 계속 지금 실시간 댓글 달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좋거나 댓글, 구독, 알림 뭐 누군 그러더라고요. 뭐 구독, 알림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많은 옆으로 좀 전파해 주신다고 하면은 또 최진영 TV 더 열심히 계속해서 윤 대통령 돌아오고 또 조기 대선 없애버리는데 제가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